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지난 여름에 도쿄올림픽 보셨죠?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관중석이 참 썰렁했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4일에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역시 일반인 관람은 어렵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선수들이 머무를 숙소나 부대 시설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도록 동선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24년 파리올림픽 경기장에서는 대한민국 꼭 외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거제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견본주택의 불이 붙어 순식간에 불길은 주변으로 번졌습니다. 창원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과속의 중앙선 침범까지 일삼는 차량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민원 25에서 취재했습니다. 창원 특례시 출범으로 진주시에서 도청 환원 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 특례시민협의회는 지역 갈등 조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창원 시민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교통안전과 응급처치 등 모두 7개 테마와 23개 체험 교육시설로 꾸며졌습니다. 거제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견본주택 건물에 불이 나면서 불길은 순식간에 주변 상가 등으로 번졌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붉은 하염이 건물 전체를 뒤덮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불길은 건물을 넘어 인근 식당과 오피스텔 담벼락까지 옮겨붙습니다. 지난 19일 밤 거제에서 발생한 아파트 견본주택 화재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주변은 대피한 주민들과 소방차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방차들이 한 6, 7대들이 막 달려오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조금 현장 상황이 좀 많이 아비규환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요.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불이 붙어서 옆으로 또 가게 쪽으로 불이 많이 번지더라고요.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견본주택 전체가 불에 타 뼈대가 안 상하게 남았고 인근 식당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사고 당시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순식간에 번지는 불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이 수년째 방치된 견본주택인데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탓에 불길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건물 내부도 불에 잘 타는 합판 재질이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은 안에는 그 스티로폼이라는 이런 그 보온재가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게 녹으면서 아주 가연이 용이하고, 또 외부에서 소화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쉽게 불이 꺼지질 않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확대가 크게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경남소방본부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곳은 이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주택과 작은 가게들이 모여 있고 또 한쪽은 공원과 학교가 모여 있는 교육단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도로가 위험천만하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원25에서 알아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한적했던 도로가 번잡해집니다. 창원 상남동 상업지구와 공단에서 오가는 차량이 몰리면서입니다. 이곳에 만들어져 있는 횡단보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건데 어쩐 일인지 이용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쪽에서 건너편 주택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좌우를 잘 살펴야 하는데요.
제 왼쪽을 보면 커브길이기 때문에 차가 오는지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건너가야 할 정도입니다. 운전자에게서도 보행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급커브가 끝나자마자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속 차량. 전멸 신호등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내리막길 아래에서 녹색 신호를 받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실제 출퇴근 시간에 차량 속도를 재봤더니 시속 50km 도로에서 7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횡단보도 앞인데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기도 합니다. 큰 소리가 나서 나와보면은 사고 나가 있어. 근데 여기가 길 자체가 형태가 저쪽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이야. 내리막길이고 커브가 곡선이 돼서 그래서 오는 차들이 보면 전부 다 급하게 와요. 그 차가 이렇게 오는 게 잘 안 보이고 그 차가 이렇게 도로에 주차되어 있으니까 그 차가 오는지 안 보여가지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되는 그런 것, 좀 차가 올까봐 무서운 그런 것. 출퇴근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낮에도 통행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사고도 많았고 지금 보시다시피 횡단보도가 곡각지 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쪽에서 보면 문제가 없지만 건너가서 보면 차가 와도 피할 수 없는 근거리예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목을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 침범을 하는 차량까지 많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엄격한 위법 행위입니다. 옆에 골목길에 우리가 차를 이제 주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2시경 이제 술을 먹고 갑자기 중앙선 침범을 해서 골목 안으로 들어와서 제 차를 박아서 사고 난 사례도 있고. 관할 지자체와 경찰은 이미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대책은 하세월입니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중앙분리대나 신호기 설치 등이 예정돼 있지만 오는 2024년쯤에야 가능하고 미리 만든다 해도 관리 주체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 정확한 일정은 아닙니다. 공사야 뭐 이거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의 막바지 공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카메라도 그렇고 지금 이거를 지금 누가 당장 관리를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걸 해놓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경찰 역시 수천만 원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엔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위험 구간이 있다면은 그 국가 예산으로는 1년에 한두 대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위험 구간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는 등굣길 초등생 사망사고 이후에야 교차로 개선안이 마련됐고 같은 시기 창원에서도 초등생이 우회전하는 대형 트럭에 치여 숨진 뒤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매번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대책은 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에 그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창원 특례시 출범에 맞춰 진주시의 도청 환원 운동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의지에 더해 시민단체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원에 나섰는데요. 핵심 논리는 서부 경남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인데 일각에선 지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청이 진주에 만들어진 건 지난 1896년. 당시 전국이 13개 도로 구분되면서 진주에 경남관찰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도청 진주시대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925년 일제강점기 때 부산으로 강제 이전됐고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자 1983년에는 창원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사이 두 차례 도청 진주 환원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나마 2015년 경남도청 서부청사가 진주에 개청하며 90년 만에 도청 일부가 반환됐습니다. 그렇게 일단락됐던 도청 환원 운동에 다시 불이 붙은 이유는 창원이 특례시로 승격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창원으로 2차 이전한 만큼 이번에도 같은 상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도청 환원이 필요하다는 진주시 주장과
현실성이 없다는 창원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진주시민사회단체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청 환원운동 지원에 나선 겁니다. 이들이 도청 환원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균형 발전에 있습니다. 서부 경남에는 인구 20만 명을 넘는 지자체가 진주 한 곳밖에 없는 반면 동부는 창원과 김해, 양산 등 3곳이고 전체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동부가 서부에 비해 5배 가까이 많습니다. 여기에 진주와 사천을 포함한 서부 경남 모든 도시는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도청 환원 진주시민운동본부는 동부 경남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되는 데다 전남과 충남, 경북 도청도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도시로 자리를 옮겼다며 경남 도청도 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특례시 지위를 얻어 사회복지와 세제 혜택으로 재정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여러 분야에서 자치 권한을 확대해 나갈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도청은 경남도의 순수한 기초자치단체이며 본래의 도청 소재지인 진주로 환원하라. 다만 일각에선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창원으로 이전할 때도 20년이 걸린 데다 서부와 동부 간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도 큽니다. 때문에 떨어진 서부청사의 기능을 한층 강화시키는 게 현실적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의 부산 이전 이후 3번째로 펼쳐지고 있는 도청 환원운동. 가능성 여부를 떠나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네, 최근 진주시에서 경남도청의 진주환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창원 특례시민협의회가 지역 갈등 조장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창원 특례시민협의회는 19일 오전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갈등을 조장하는 진주의 도청 이전 주장을 즉시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청 이전으로 특례시 기준에 미달하면 다시 도청을 이전해야 하는가라며 100년 전 도청이 진주에 있었다고 다시 이전돼야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창원 시민안전체험관이 19일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시는 19일 창원시 성산구 창원과학체험관 대강당에서 창원 시민안전체험관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18억 원을 투입해 체험관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체험관은 생활안전구와 교통안전, 응급처치 등 7개 테마와 23개 체험 교육시설로 꾸며졌습니다. 한편 창원 시민안전체험관은 다음 달 말까지 하루 2차례 시범 운영을 하고 보완점 등을 살펴본 뒤 3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위문금 5억 원을 경상남도에 전달했습니다. 돈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놓인 도내 마녀 가구를 선정해 각각 5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상남도는 이달 말까지 연말연시 이웃사랑 모금 활동인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김해시는 경로당과 버스 정류장, 공원 등 모두 94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모두 600여 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 미래인재 장학재단이 지역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먼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우수 장학생 83명을 선발해 최대 300만 원의 등록금을 줍니다. 대학 신입생은 졸업 예정인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예정이고 재학생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김해 상공회의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3월에는 김해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